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의 종류는 경영관리 비자, 취업 비자, 결혼, 유학, 고도 인재 비자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경영관리 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비자는 일본에 회사를 설립해서 경영관리 비자를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조건은 상근 직원 2명 이상 고용하든지 아니면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금 500만 엔 이상이 아니라 3천만 엔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상근 직원 1명 이상을 필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 자격 요건도 경영관리 경력을 3년 이상으로 하든지 이상이든지 아니면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관리 비자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분이 일본에 부동산을 투자해서 어, 어, 현금 10억 원에서 20억 정도를 일본에 부동산 투자해서 일본 이민을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본엔으로 20억 원이 20억 엔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저는 자본금을 5천만 엔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 법인은 87% 이상이 자본금 1천만 엔 이하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1천만 엔 이하일 경우 적자라도 법인 주민세가 7만 엔 정도 듭니다. 그리고 1천만 엔 이상, 1천만 엔 초과, 자본금 1천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일 경우에는 적자라도 법인 주민세를 18만 엔이 듭니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엔을 초과하게 되면은 동경신용보증협회의 융자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분은 5천만 엔, 자본금 5천만 엔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억 엔 이상이 되면은 관할 세무서가 그 지역의 세무서가 아니라 국세청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나 여러 가지 할 때 더 엄격해지고 길어집니다. 그거를 참고하고 하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자본금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관리 비자는 기간이 1년, 3년, 5년이 있습니다. 매출이 적고 적자고 임원 보수가 적으면은 1년밖에 갱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갱신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매출이 좋고 이익이 좋고 그리고 임원 보수가 높으면은 갱신할 때 3년, 5년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법인회사를 설립하면은 3억 엔 이하일 경우에는 그 지역의 신용금고의 법인 통장을 만들고, 그리고 3억 엔에서 10억 엔
사이의 매출일 경우에는 지방은행, 10억엔 매출이 넘어갈 경우에는 메가방크, 미조은행, 미쯔이 스미토모 은행, 미쯔비시 은행, 리소나 은행 등으로 개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1억엔 이상, 현금, 예금이 1억엔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금고은행에서는 초우량 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풀업바 융자, 전적으로 신용으로 융자를 받는 제도입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도 아주 쌉니다. 물론 부동산 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하는 거는 동경신용보증협회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순자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높이든지 아니면은 이익 잉여금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익 잉여금은 영업이익을 엄청 높여야, 그리고 법인세 등을 세금을 내야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500만 엔에서 1억이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올리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5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엔을 임원 차입금으로 법인회사에 넣습니다. 통장에 넣습니다. 임원 차입금은 임원, 사장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신용금고은행 입장에서는 자본금과 그리고 임원 차입금은 이 순자산으로 생각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장이 자기 개인 돈을 회사에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합계 순자산이 2억 정도가 되니 그걸로 어렵지만 5억에서 5천만 엔에서 6천만 엔 정도로 스미다크, 카츠시카크, 에도가와크에 여기서 5분 이내의 호텔업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합니다. 물건은 거의 없지만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도심 쪽, 저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2억 갖고 한두 개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운 좋게 사게 되면은 3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에 보통입니다. 기본 데이터에 의하면 하나에 최하 700만 엔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면은 2100만 엔을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장의 임원 보수는 1000만 엔으로 합니다. 임원 보수는 매달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도중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기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서 매달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년 뒤에 경영관리 비자를 갱신할 때 1년이 아니라 3년, 5년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보수가 높고 이익이 좋고 그리고 매출이 좋으면은 3년, 5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3년이나 5년을 받으면은 일본 정책금융공고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 대출이나 작업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적겠지만 그리고 동경신용 보증협회의 융자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창업융자는 창업할 때의 융자가 아니라 창업하고 나서 5년 이내의 기업은 다 자격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받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결산서가 3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 30%가 있으면 나머지 70%는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넣고 70%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년 하나씩 살 수 있으며 3개를 산 부동산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금액의 부동산을 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투자, 부동산 판매업, 부동산 관리업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판매업 그리고 수출업도 넣어서 그것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백화점이나 유명한 브랜드가 일본에는 많습니다. 그 한정품도 많습니다. 그 세계적인 브랜드 일본어만 한정해서 판매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진 찍어 스마트 스토어나 그리고 쿠팡에 올리면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사가 보내면 됩니다. 그 가격으로 판매하면 됩니다. 소비세 10%가 한원받기 때문에 이익률이 10%가 됩니다. 그리고 배송료만 받고 그 다음에 이익은 그 10% 하고 그 다음에 환율로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일 경우도 가능하며 그리고 일본에도 싼 것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중국 상품을 구매 대행, 배송 대행 이런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물건을 일본에서 그냥 시장이 크기 때문에 판매해도 괜찮습니다. 이익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매출만 올린다고 생각하면 사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메르카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메르카리는 점포를 폐점하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처분을 할 때 싸게 올립니다. 신품이든지 중고품인지. 그래서 싸게 중고가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런 그거를 일본에 예를 들면은 네이버 카페나 다운 카페에 실거나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 구입하는 주소와 상품명을 이 카페에 연락을 하면은 구매 대행 대신해서 구입해서 보내주는 거. 그 신용만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나중에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한국 식품이 인기가 있으니까 거의 한국에 있는 유명한 식품은 수입해서 판매한 대리점이 그 총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부족하고 영업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마진이 적더라도 대신 영업 뛰어가지고 실적을 올리겠다. 대신
매출은 자기 회사를 통해서 판매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총파는 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 제품을 한국이나 다른 데 내가 팔겠다 인터넷으로 판매할 때 자기 회사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재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후에 엄청 이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요구를 왜 필요하냐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동산 구입비로 신청하면 놓으기는 놓을 수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자금, 상품 구입 운영자금으로 신청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리고 그리고 이익이 나오고 그리고 임원보수가 높으면은 비자 기간을 5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5년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라서 학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관리 비자라도 고도 전문직 점수가 70점, 80점 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0점일 경우는 3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1년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전문직 고도 전문직 점수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되는 분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학력, 뭐 학사, 석사, 박사에 대해 점수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경력, 뭐 20년, 10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점수 비중이 차지하는 것은 보수인데 나이에 대한 보수입니다. 뭐 700에서 900, 1000만 원 이상 점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격증, 그리고 일본어 능력 시험 같은 거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되면은 학력이 높은 사람, 보수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3년 뒤에 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뒤에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를 10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주권을 만약에 3년 뒤나 1년 뒤에 신청해서 1년이나 1년 반에 딴다면은 그러면은 비자 기간 3년, 5년보다는 영주권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없이 사업하고 이민으로 투자해서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이민으로 계속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를 분산해야 됩니다. 호텔업,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10분 이상이라도 임대 아파트, 외국인 전용으로 하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지금 동경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너는 주거인이나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을 하더라도 익숙해지면 전부 도시로 다 옵니다. 그래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산하고 또 동경만 부동산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키나와나 홋카이도에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른 비자 종류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이상입니다.